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무엇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될까? 젊은 날에는 누군가의 관심이, 사랑의 짜릿함이, 또는 친구들과의 시끌벅적한 웃음이 삶의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내면의 지혜는 깊어지며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이며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순간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는 하루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다채로운 경험과 자극적인 사건들이 가득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극이 없다는 것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조용히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 말은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부의 세상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듭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냉정하고 혹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더 잘해야지. 힘들어도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러한 비난과 채찍질의 마음이 쌓여가면 우리는 스스로와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나 자신을 대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란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은 가장 늦게 배우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느라 바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 스스로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후반에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이 바로 가장 강력한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이상적인 친구, 완벽한 연인, 든든한 가족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곤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좋은 상태의 내가 되어야 어떤 관계도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불안정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만함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만족감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는 평안을,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이 줄 수 있으며, 사랑이 채워주지 못하는 허기를 자기 수용이라는 과정이 채워줍니다. 김수연 작가의 나의 인생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운 누군가가 없다면 외부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그저 그리운 나 자신을 먼저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충만해지면 외부의 관계는 저절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건강은 젊을 때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숨 쉬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것이 하루하루 기적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의 생각도 흐려지고 마음까지 지쳐갑니다. 사소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지며 한때 쉽게 했던 가벼운 운동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움직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정우 배우의 걷는 사람, 하정우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이 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 걷는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건강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든든한 다리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글을 쓰는 일과 같은 모든 소중한 활동들이 모두 건강이라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나 자신을 돌보아 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입니다. 타인을 향하고 외부를 탐색하던 우리의 눈길이 점차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던 시끌벅적한 웃음이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의 잔잔한 미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파리에 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온다. 그날부터 당신은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용기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자유를 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일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와 온전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른이 되어가는 당신께 말없이 따뜻한 손을 건넵니다. 당신의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를 위해, 그리고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일을 위해 함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